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잃기 마련이다. 별장이나 요트는 놀러가기 멀고 사용하기 번거로워 친구들이 이용하게 되며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중고처럼 보인다. 게다가 나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랑은 고사하고 창피해지기 마련이다. 할리우드 로데오 거리에 가면 모든 명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세상에 비싸다는 것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듯하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비싸게 책정된 상품일 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로데오 거리의 상품은 가장 비싸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돈을 많이 쓴다. 부모님이 오랜 친구분들을 초대해 모셔오거나 조카나 친구들을 초대해 여행하는 일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나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 필리핀에서 사온 물건들은 뭐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세부의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해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이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 누리는 행복 중에 비싼 시계를 산다든지 특이한 스포츠카를 사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작은, 그리고 자주 있는 소소한 지출에서 행복을 느낀다. 마켓에 들려 꽃화분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든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들고 올 때 부자로서 가장 행복을 느낀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때가 많다. 가방을 둘러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고 근처 공원에 들리는 일이다. 이러한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 돈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다. 자연히 행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랠프 월도 에머슨.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호아킨 로렌테, 스페인 시사평론가.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데 주로 시간을 쓴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과는 반대의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현재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누구 탓을 할지 생각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한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며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는다.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티가 난다.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자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 고급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는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길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두고 다니며 새로 사지 말라. 영수증을 챙겨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평소에 먹지 않는 팝콘을 영화관이라고 살 이유는 없다.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2번 찾게 하지 말라.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라. 사치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마큼 유용할까 생각해보라. 음식이 다 나온 후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다. 더 받아와서 남은 케찹은 돌려줘라.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당신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평안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진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다. 그 목표를 이뤄가는 동안 실증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곗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잘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개인적 품성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끝까지 해내라는 의지가 있음을 상대가 알면 함부로 버려두지 않는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능력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누군가 꿈을 가져다 주길 바랐거나 우연한 유행이 생기길 바랐다면 틀린 생각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꿈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살게 될 뿐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호 저자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책 표지에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 사람의 삶의 질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이 책 한 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어른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자수성가한 굉장한 부자 삼촌이 저한테 진짜 제 인생 잘 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주변에서는 제 기분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냥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혹은 얘한테 왜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배웠어야 할 것들을 못 배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책 한 권 값으로 이 저자의 인생에서 저자가 얻은 교훈들을 쉽게 저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사실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힘들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사고 싶은 책 마음대로 사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나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붕 뜰 때, 힘들 때, 좀 초조할 때, 기분이 이상할 때 책을 읽으면 저는 그런 기분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특히나 맞는 책을 그때 딱 만났을 때. 전 MBC PD이셨던 김민식 작가님의 책 공짜로 즐기는 세상, 그 책도 제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 블로그도 봤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공짜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생각을 했는데 김승호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 정말 밖에 나가면 혹은 집에 있어도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집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는 그런 걸 즐길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공짜다. 책도 사실 도서관 가면 공짜잖아요. 삶을 좀 풍요롭게 느끼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만족하실 책 같아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만들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완벽함을 해치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실제로 우리 삶은 완벽해진다고 해요. 제가 요즘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받아들임,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좀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함이란 형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모든 것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들어갈 자리를 위해 비움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행복이 가능해진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때가 지날수록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으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음이 가장 바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는 것 억지로 잡지 말고 오는 것 억지로 막지 말고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틀렸으면 사과하면 된다. 무리함으로써 이런 것들 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